대세기양 죽봉로 죽봉대로 아들 밥 다 먹었대. 이런데? 응? 이런데? 떠다닌다고요? 아니야? 너무 만져갖고 눈 두둥이 더 빨개졌어. 막 내일 눈 약물 검사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계속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 검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근데 그걸 했는데 각막은 너무 얇고 도수는 너무 높아서 렌즈 삽입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약물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 눈이라서 약물 검사를 내일 눈을 하러 갑니다. 이틀 동안 눈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근거리 있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되는데 눈 상태에 따라서 한국에 있으면 한 2, 3일 정도 배송이 걸리고 한국에 없으면 2주, 3주 해외에서 오는 거라서 무서워요. 네, 다시 켜볼게요. 근무하러 갑니다. 맞냐고. 이걸로 차야 된다는데 이거 맞냐고. 이제 완벽하게 누나도 쌍수 다시 하고 싶다. 근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녕하세요. 이제 렌즈 삽입술 한 지 한 달 됐고요. 그 2편을 지금 작업하고 있었어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는 원래 사실은 하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었고요. 검사를 했는데 라식도 라섹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딱 제가 할 수 있는 눈의 세포수 이런 게 지금 현재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고 제가 곧 결혼도 하고 11월 달에 해외여행도 가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수영장에서 그냥 렌즈 때문에 막 돌아가고 갑자기 안 보이고 막 이런 거를 겪고 싶지 않아서 이 마음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가장 큰 마음이지 않았나 싶고요. 되게 철없는 이유였죠. 하고 검사 되게 꽤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고 갈 때마다 기본이 3개에서 5가지였고요. 처음 했을 때는 진짜 10가지였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검사했고 제가 눈이 또 시려워서 잘 검사를 못했거든요. 거의 검사만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안경점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그런 검사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쪽에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였어가지고 약간 지치는 것도 있어요. 약간 빨리빨리 하려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금 그랬던 게 있었고
우선은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비용. 사실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땐 2배에서 2.5배 가량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 500 후반대에서 600 중반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약간 20, 30대 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장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편해요. 그냥 모든 세상이 보기가 편하고 불편한 거 없고. 그냥 안경 쓴 시력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잘 때 TV보다 잠들고 막 핸드폰 하다 잠들고 싶은데 저는 핸드폰도 이렇게 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그냥 눈이 너무 잘 보이니까 어딜 가도 다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장점? 눈이 잘 보인다가 제일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이라 하면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굉장히 아팠다. 약간 좀 시리고, 그 시술을 할 때도 엄청 뭔가 이게 눈알을 만지는 거여서 너무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영상에서 봤다시피 막 악물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검사 그 설명 들을 때 준비상 할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다고 들었는데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 시술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여기 거짓말쟁이들만 있다고 너무 아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웃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은 딱 한 달까지가 빗번짐이랑 이런 게 제일 심하고 이물감이 제일 심하다 했는데 저는 지금 이물감은 없고요. 빗번짐은 살짝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피곤하면 눈이 여기 시술한 부위 절개를 한 부분이 좀 빨개지는 거, 그리고 약간 피곤하면 시야가 흐리긴 있는 거. 근데 그때는 인공눈물 넣으면 괜찮아져요. 그런 거 있고, 제가 시술한 당일에 후기를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자면, 너무 아프고 시리고 눈물이 엄청 나고 그리고 바로 보이지 않아요.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있어야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술하고 그 다음날 근무를 했어야 되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출근 직전까지도 안 보였다가 그러니까 안 보이기보다는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갑자기 한 12시쯤 지나가니까 되게 선명하게 보이네 라고 갑자기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그때 시술할 때도 동공 확장제를 넣어서 이 시약이 빠져야 보여요, 잘. 그리고 진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역대급 공포감이었고요. 지금도 다시 겪고 싶진 않아요. 좀 무섭기도 무섭고 아프기도 아프고, 눈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렌즈를 맞춰야 되거든요, 제 눈에, 동공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계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많이 무서웠고, 이쪽 눈은 빨리 끝났거든요. 이게 동공 확장약을 넣으면 빗번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술할 때 불이 3개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큰 불이 있어요. 더 큰 불. 근데 그 불이 안 그래도 확장제를 넣어놔서 눈이 시려운데 빗번짐이 있다 보니까 뭐가 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눈은 되게 빨리 끝나가는데 이쪽 눈은 제가 중간에 눈을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왜 움직이냐고,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움직이냐고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렌즈를 맞추다 보니까 렌즈 맞추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것 같고, 이게 처음에 이제 수술방 또 들어갔을 때 이게 구멍이 뚫린 이거를 얼굴에 덮어주거든요. 근데 그
빨간 약이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 이만큼 소독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거즈로 막 이렇게 닦거든요. 하고 나서 그거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 주려고 그 접착이 엄청 강한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비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위로 쓱 이렇게 잘라서 이 비닐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열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계속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감을래야 감을 수는 없어요. 그냥 눈만 잘 그 조명만 잘 바라보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 시술이고, 앞에서 다 움직이고 막 생리식염수도 뿌리시는 건지 이렇게 막 이렇게 물도 엄청 뿌리시고. 근데 그건 그 차가워가지고 기분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눈앞에 막 움직이고 렌즈를 제 동공에 맞춰야 되니까 막 움직이는데 그게 아무래도 내 눈알을 만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파요. 아프고 다 느껴지고 하고 3일 동안 세수를 하지 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세수를 하지 말라 했어요. 머리도 웬만하면 뒤로 이렇게 감는데 웬만하면 감지 말라고 하고 샤워는 해도 되고. 근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세수는 뭐 물티슈나 클렌징 티슈로 닦는다고 치는데 머리는 안 감을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뒤로 해서 잘 물 안 들어가게 감고. 이게 원래 제가 썼던 안경인데 이걸 가지고 어차피 시술 당일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안경을 쓰고 가야 되니까. 그럼 가면 이거를 나중에 시술이 끝나면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랑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저도 그래서 뭐 시력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블루라이트랑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안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작업한다고 잠깐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달에서 2달 정도 착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착용하진 않아요. 그냥 컴퓨터 작업할 때, 잠잘 때 눈이 너무 핸드폰 보고 싶을 때 너무 필요할 때 그때 쓰거든요. 그런 거 있고, 시술하고 하루 뒤, 그 다음에 시술하고 일주일 뒤, 시술하고 1달 뒤, 시술하고 3살 뒤, 그 다음에 시술하고 6살 뒤로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6개월까지도 끝나면 계속 6개월마다 검사를 하러 다녀야 돼요. 눈 세포가 그 적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이걸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영구적이긴 하지만 백내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쓸 수 있는데 눈 세포가 떨어져도 이걸 빼야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하지 말라는 게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주의사항이 9가지나 있어요. 9가지. 세안 시 수술 3일 이후에는 세안과 간단한 목욕은 가능하지만 비눗물, 샴푸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목욕탕 일주일, 사우나 찜질방 2주 안 돼. 뭐 약간 2주 후 가능, 2주 후부터 가능, 뭐 이런 게 있고, 메이크업도 3, 4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어차피 메이크업을 잘 하지 않아서 딱히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2주 뒤에 결혼식이 있었어가지고 2주 뒤부터는 파우더랑 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인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비추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아파요. 좀 눈이 쉽게 피로하기도 하고 자극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까지 화장하니까 눈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고 정상 활동은 뭐 하루 만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날부터 가능하고, 저는 다음날부터 일을 했으니까. 근데 약간 빗번짐이랑 시야 흐림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거 있고, 외출할 때는 뭐 이 안경 쓰거나 선글라스. 그래서 저는 그 출근했을 때 이 안경을 쓰고 출근을 했었어요. 그런 거 있고, 음주는 2주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1달 동안 가음을 하면 안 돼서 저는 1달 동안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2주 후부터 가능하다 했는데 저는 설명드릴 때 2달로 들었거든요. 2달 후부터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수영을 할 일은 이제 11월 달에 수영할 일이 있어서 딱히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겠고, 운전은 바로 가능한데
그 6개월 정도는 야간 운전을 피해야 된다고 해요. 좀 주의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 라식이나 라섹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렌즈를 넣어놔서 그런지 빛 번지면 되게 이제 돌 던졌을 때 이렇게 물 퍼지는 것처럼 왕왕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막 했을 때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왕왕왕 조명 보면 이렇게 돼 보여요. 빛 번짐이 조명이랑 거 불빛 보면. 근데 지금 저는 하나 정도로 줄긴 했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는 그래서 그 빛 번짐 때문에 야간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운동은 뭐 2주 정도 피하라고 하는데 그 공으로 관련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3일부터는 헬스, 가벼운 헬스 이런 건 가능한데 저는 일주일 후 검사에서 안압이 높게 나왔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식단 조절만 했었고 그래도 빠졌어요. 그랬던 거 있고, 컴퓨터 작업할 때 이틀 뒤부터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1, 2주 정도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작업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제 직업 특성상 뭐 장시간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짧게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였어가지고 딱히 괜찮았던데, 요새 조금 컴퓨터를 장시간을 봐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면 눈이 좀 많이 피로하고, 이건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너무 건조해진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때는 인공눈물 넣어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후기가 끝났고요. 첫 후기다 보니까 너무 두서없이 어색하게 말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